2014년 4월 말,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으니 상담에 응해줬으면 좋겠다며 수레를 세운 일. 일의 친구가 체험한 이상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예상조차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니 수레 주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친구가 마치콘으로 만난 여자가 조금 이상하대. 작년 11월에 일의 친구가 길거리 미팅에 참가했습니다. 길거리 미팅이란 일본어로 마치콘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리에서 행해지는 미팅 같은 것으로 이벤트 운영 회사가 주최하는 대규모의 만남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일의 친구는 지역 친구를 데리고 둘이서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미키와 에미코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일 친구 말로는 미키는 엄청 수다쟁이 여자로 드래곤 퀘스트의 보스트롤을 닮았다는 것, 에미코 쪽은 나름대로 이쁘고 가슴이 컸다는 겁니다. 이 둘은 간호학교의 선후배 사이라네요. 이 두 사람과 의기투합한 친구는 라인 아이디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콘이 끝난 뒤 보스트롤이 아닌 쪽인 에미코 쪽에서 친구 앞으로 연락이 왔던 모양으로 이번엔 둘만 같이 놀기로 합니다. 일의 친구는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싶어 과감히 휴가를 만들어 함께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녁 약속 전날 에미코의 라인 이름이 야마다 모모코로 바뀌었답니다. 친구는 의문스러웠다고 합니다만 마치콘에서 가명을 쓰는 일도 있겠지 생각,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만남 당일이 되어 친구는 라인 이름에 대한 걸 넌지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구가 일전에 취해서 플레임을 까먹은 것 같은데 알려줄래? 물어보자 에미코라고 했던 여자는 야마다 모모코야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럼 에미코는 가명이고? 했더니 상대는 에미코? 그게 누구? 라고 합니다. 그 말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친구는 모처럼의 만남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파고들기를 단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 직장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가 간호사 하고 있다며? 물어봤더니 상대는 나 학원 사무직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명을 쓰거나 직업을 바꾸는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인은 전혀 자각이 없는 모습으로 친구가 말하길 얼굴만 똑같고 다른 모든 게 바뀐 것 같았다 라는 거죠. 그 뒤로도 연락은 왔는데요. 친구가 업무가 바빠 그 뒤로는 만날 기회가 없었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스레 주민들은 이 여자와 보스트롤인 미키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질문을 날립니다. 일의 말로는 친구는 보스트롤과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것. 야마다 모모코에 대해서는 모습은 마치콘에서 만난 에미코와 완전히 똑같고 마치콘에서 나눴던 이야기 내용도 대강 맞는다네요. 그래서 친구에게 보스트롤에게도 연락해보는 게 어떠냐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가명을 쓰는 일은 아주 자주 있는 일인 듯 하지만 이라면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많다는 겁니다. 또한 마치콘 때 미키와 에미코는 꽤 사이가 좋은 모습이었다고도 합니다. 서로가 미키, 에미코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명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라인에서도 보스트롤 미키는 이름을 바꾸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라인에는 일반 친구도 많을 텐데 어째서 마치콘만을 위해 일부러 가명으로 등록했는가 의문을 품습니다. 어느 주민이 야마다 모모코가 라인 아이디를 2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지적합니다만 2개를 갖고 있다면 하나는 친구용, 하나는 가명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부러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반론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모르게 된다는 일은 친구와 연락을 취해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친구 말로는 미키는 야마다 모모코라는 인물은 모르고 에미코는 그냥 에미코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일의 설명에 의하면 에미코와 미키는 둘 다 현직 간호사로 있고 미키가 에미코보다도 선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묘한 상황에 스레 주민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에? 라인 아이디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미키도 그걸 알 텐데? 영문은 모르겠구먼. 또한 라인 아이디를 미리 2개 준비해놓고 미키와 연결되지 않은 아이디를 일의 친구에게 알려준 건 아닐까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디 교환할 때는 미키가 보고 있으니 본명으로, 나중에 가명으로 바꿔 다른 사람이 된 건가 추리하며 섬뜩한 느낌이 든다는 스레 주민.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러는 목적을 알 수도 없고 하니 에미코 또는 야마다 모모코는 정병녀다 하는 썰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혼란에 빠져드는 스레입니다만 여기서 다른 스레 주민이 여자가 다른 하나의 자신을 연기하며 놀고 자빠진 건 아닐까 추측. 일의 친구가 보스트롤인 미키에게 사정을 말하고 에미코의 사진, 현재 직업, 에미코 주변에 학원 사무직으로 있는 지인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쪽 알바 경험이 있는지 등을 미키에게 슬쩍 떠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19시간 뒤 친구가 에미코에게 여러 가지 물어봤다는 보고를 올린 1. 미키와 에미코는 틀림없이 같은 간호학교를 졸업했고 재학 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만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서로 소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키 쪽에도 연락을 취해봤다는 친구. 일은 다음날 퇴근 후 친구와 작전회의할 예정이라며 그때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기로 했답니다. 미키도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을 넌지시 물어볼 예정이라는 일. 다음날 친구와 작전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일에게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어 라는 스레 주민들의 예상을 뒤엎는 듯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지난밤 친구와 합류한 뒤 이자카야에서 옛날 이야기를 안주 삼아 술 한잔 했다는 일. 1시간 정도 지나 슬슬 본방에 들어갈까 할 때 친구 휴대폰에 금방 합류할게 라는 보스 트롤이자 미키에게서 연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미키의 진짜 보스 트롤 같다는 모습에 완전히 쫄아있던 일이었습니다만요. 합류해온 미키를 봤더니 보스 트롤이라기보다는 야나기하라 카나코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야나기하라 카나코는 153에 70kg가 넘고 체지방률이 48%에 육박하는 귀여운 여자 개닌, 즉 개그우먼입니다. 꽤 귀여워요. 근데 왜 지랄들인지. 그래서 셋이 담소를 나눈 뒤 친구가 드디어 본론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인데 까놓고 말해주는 게 어떨까? 말 꺼내기 어려워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애 친구의 넌덜머리 나는 더듬거림을 견디다 못해 일이 이번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친구가 다른 친구와 마치콘에 참가한다. 에미코, 미키와 커플 만남. 둘의 라인 아이디를 교환한다. 그날 밤에 친구에게 에미코가 연락했고 둘이 만날 약속. 둘이 만나기 전날 에미코의 라인 이름이 야마다 모모코로 바뀐다. 만난 날 둘의 대화 중 넌지시 그 일을 물어봤더니 원래부터 야마다 모모코였다고 우겨댄다. 하는 일도 간호사가 아닌 학원 접수대라고 우긴다. 친구가 일에게 전화해 상담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마치니 미키는 일의 친구가 착각하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거죠. 미키가 하는 말도 가능성을 부정할 순 없다 생각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라인 아이디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일은 야마다 모모코라는 사람을 정말 모르냐고 미키에게 묻습니다. 그 말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고 돌려주는 미키. 게다가 여기서 미키가 어째서인지 에미코의 라인을 모른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번 마치콘 일로 오랜만에 에미코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미키. 3년 정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은 계속해서 에미코가 정병녀일 가능성은 없냐고 미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미키가 말하길 에미코는 그런 캐릭터는 아닌 모양.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일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미키가 에미코를 여기로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에미코에게 호감을 가진 친구는 필사적으로 말립니다만 미키의 의견에 찬성하는 일. 그래서 에미코에게 전화를 거는 미키. 그 결과 연락이 닿았고 에미코가 정말로 이 자리에 오기로 한 겁니다. 엄청 당황한 얼굴을 하는 친구와 말도 안 되는 전개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일. 그리고 12시가 되기 전 드디어 에미코가 등장한 겁니다. 긴장해서 돌아볼 수도 없는 일과 친구의 등 뒤에서 에미코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선을 에미코 쪽으로 돌리자 키가 작고 이쁘다기보다는 귀여운 쪽이었다는 것. 에미코는 한동안 미키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미키가 왠지 살짝 빼는 느낌으로 대응해 일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 후 에미코는 일과 친구를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해왔던 겁니다. 친구와는 첫 대면이 아닌데도 불구 이 인사에는 패닉에 빠져버리는 일. 또한 친구도 혼란에 빠지면서도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돌려줍니다. 게다가 에미코는 계속해서 선배 친구예요? 남친? 이란 말을 꺼냅니다. 완전히 첫 만남 같은 대응에 영문을 몰라 좀처럼 본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 미키도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맞장구를 치고만 있었습니다. 일의 말로는 진짜로 말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공기가 거기에 흘렀다 라고 하네요. 에미코는 그날 마치콘에서 미키와 만났을 텐데도 마치 몇 년 만에 만난 것 마냥 대화를 펼칩니다. 일은 에미코가 해리성 인격장애는 아닐까까지도 생각했던 겁니다. 그 후 무자연스럽게 생각되지 않도록 일과 친구가 같이 화장실에 갑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친구를 추궁하는 일. 친구는 닮긴 했는데 다르다. 아니, 본인 같기도 하다. 등등 알아듣기도 힘든 대답을 해오는 거죠. 그러는데 미키가 친구에게 라인을 보냅니다. 미안한데 가게 밖으로 좀 나가줄래? 라는 미키. 그래서 둘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 추리도 아닌 추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뒤 미키가 돌아오라는 연락을 보냈고 가게로 돌아간 일과 친구.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에미코는 이미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지만 하는 전제를 두고 설명을 시작하는 미키. 일과 친구가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미키가 마치콘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에미코는 마치콘에 참가한 적이 없고 미키에게 가자고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미키가 메일을 확인했더니 에미코의 주소가 아니었다는 것. 에미코는 미키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해 듣고 있었는데요. 미키가 야마다 모모코의 이름을 꺼낸 순간 에미코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답니다. 미키 말로는 야마다 모모코는 에미코의 전 직장 동료로 반년 정도 전까지 같이 일했다는 것. 하지만 사랑 싸움이 원인이 돼 에미코는 야마다 모모코에게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고 작년 10월에 그 일이 원인이 돼 큰 소동이 벌어졌고 야마다 모모코는 퇴직했다는 겁니다. 진짜 에미코와 마치콘에 참가했던 야마다 모모코는 키와 머리 스타일은 비슷했습니다만 똑같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미코는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택시에 타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미키가 에미코에게 마치콘 참석 권유를 받았던 게 10월 말로, 그 전에 에미코의 메일 주소는 미키 전화번호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에미코 본인 것 그대로였기 때문에 메일 주소를 바꿔 메일을 보내 본인 행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리하는 일들. 그러니까 야마다 모모코는 에미코의 휴대폰에서 미키의 연락처를 손에 넣고 자기 메일 주소를 바꿔 미키에게 메일을 보내 에미코 행세를 하며 마치콘 권유를 했다는 추측인 거죠. 그렇다고는 해도 야마다 모모코의 목적이 뭔지, 뭔가 거북한 일. 이 본인 행세 사건에 에미코는 꽤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필요하다면 경찰에 연락하겠다는 것, 일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마다 모모코를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을 꺼내는 욕구불만에 빠진 친구에 대해 일은 야마다 모모코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못을 박았던 겁니다. 이 충격적 전개에 놀라 자빠라진 스레 주민들은 비슷한 이야기는 의외로 많다고 술렁입니다. 딱 찍은 사람 물건을 사거나 흉내내는 여자들이 있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이야. 미키가 마치콘에서 눈치를 깠어야 했어. 옛날에 봤던 공포영화 룸메이트 생각난다. 룸메이트에게 엄청 집착해서 머리 모양, 옷까지 비슷해져 가다 종국에는 룸메이트로 변하려던 이야기. 처음엔 아무리 봐도 안 닮은 여자 배우가 점점 똑같아지다가 마지막엔 구분도 안 갔지. 여자는 화장으로 변하니까 그런 듯. 내 지인 친구에게 남친을 빼앗긴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애도 화장, 옷, 머리 모양, 말투 같은 게 점점 그 남친을 빼앗은 친구와 닮아갔었어. 4일 후 1. 친구, 미키, 에미코. 이렇게 넷이 다시 모이게 됐다는 일. 살짝 움직임이 있었다며 진전에 대해 보고합니다. 에미코와 야마다 모모코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야마다 모모코에게는 오래 사귀던 남친이 있었다는데요. 그 남자가 에미코에게 홀딱 빠져버렸다는 것. 그리고 에미코는 야마다 모모코와 헤어져 준다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 남자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의식 때문인지 야마다 모모코는 점점 에미코를 적대시하게 됐고 음습한 괴롭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고 물건을 도둑맞거나 버려지거나 했다고 합니다. 에미코도 점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 직장 사람들에게 계속 호소했습니다만 다른 간호사들은 그냥 부드럽게 주의만 준 모양이었죠. 그러다 야마다 모모코의 괴롭힘 현장이 의국 사람에게 목격됐고 그게 원인이 되어 그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뒤 에미코도 그 소동 한가운데 말려들어 남친과도 파국. 그렇게 야마다 모모코는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에미코는 야마다 모모코에게 분노와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제 만날 일도 없으니 됐겠지 생각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야마다 모모코와 마치콘 때의 야마다 모모코의 사진을 보게 된 일은 그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며 성형한 건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리고 에미코의 지인들 중에서도 에미코의 메일 주소와는 다른 주소로 에미코를 등록했던 사람이 꽤 많았던 모양으로 에미코로 분한 야마다 모모코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마치콘 권유를 받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야마다 모모코에게 휴대폰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 그때 메일 주소를 본 건 아닐까 에미코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은 미키에게 간호학교 시절의 기억이나 특징으로 그게 에미코가 아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냐고 물어봤는데요. 미키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에미코의 인생이 되기 위해 야마다 모모코가 에미코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을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에미코와 미키는 일의 친구가 아직 야마다 모모코와 라인으로 엮여있는 곳에서 그녀를 유인해내 잡자는 말을 꺼냈습니다만 신중파인 일은 야마다 모모코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도 조금 더 생각하는 쪽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죠. 여기서 드물게도 착한 어느 스레 주민이 경찰이나 제3자를
공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진짜 사람이 돌아버렸을 때 자칫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다음날 미키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일. 무려 그 다음날 야마다 모모코 집에 가기로 했다는 것. 누구랑 갈 건지 물어봤더니 에미코와 미키와 미키의 남친이 갈 모양.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이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야마다 모모코의 집으로 돌격한 결과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 대응해줬다나요. 어머니는 야마다 모모코가 본가에 없고 반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의 보고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일과 미키와 에미코가 같이 다시 한번 야마다 모모코의 본가를 방문했다는 일. 미묘한 문제라서 우선은 에미코를 차에서 기다리게 하고 일과 미키만 집으로 들어가 야마다 모모코가 에미코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 바란다는 일의 말을 잠적고 듣고 있던 어머니는 에미코를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망설이던 일들이었습니다만 에미코를 소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에미코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 도계자를 박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말하길 야마다 모모코가 성형한 건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코 안쪽 뼈까지 잘라냈다는 야마다 모모코. 그리고 본인은 예뻐지고 싶었다 라고만 말했다는 거죠. 어머니는 야마다 모모코가 간호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두 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옷을 박아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경찰 사태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이쪽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지금부터 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내가 말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좋다. 는 말을 꺼냈습니다. 1. 에미코, 미키는 거기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마다 모모코의 아파트에 도착. 인터폰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직장에 나가 있나 싶어 발길을 돌리려던 일이었는데요. 모모코의 어머니가 열쇠로 문을 엽니다. 집안은 불도 꺼져 있었고 소리도 없었다는 것. 어머니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고 일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일이 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현관 가까이에 주방이 있었고 그 안으로 방이 2개 있었답니다. 그러는 동안 한쪽 방으로 들어간 어머니였는데요. 살짝 시간이 지나 돌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분명 이상한 것을 눈치챈 일. 왜 그러십니까? 묻자 어머니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불안한 분위기를 느낀 스레 주민들은 떨림이 멈추지 않는 모양입니다. 후덜덜, 야! 야마다 모모코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일. 첫 번째 방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보통의 여자가 쓰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방에 갔더니 터무니없게도 에미코의 방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었더니 암흑천지라 손으로 더듬어 불을 켠 일. 그곳은 너무도 기묘한 방이었다고 합니다. 방 전부가 어두운 색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침대가 3개, 방 안쪽부터 같은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다네요. 그리고 벽 한쪽 면에 100장 정도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는 것. 어린아이의 사진도 있었고 에미코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 거의 전부에 흰색 매직으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다는. 조금 무서워진 일은 입구까지 돌아옵니다. 그러는데 욕실에서 타닥 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패닉에 빠진 일은 어머니에게 욕실을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욕실 문을 열더니 너 이런 데서 뭐하고 있는 거니? 합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뭐야 엄마야? 다행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 뒤 욕실에서 야마다 모모코가 태연이 나오고 이를 보자마자 아 안녕하세요
하며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해왔다는 거죠. 이를 엄마 친구라고 착각하고 있는 야마다 모모코는 차라도 내올까요? 하며 이를 집 안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느낌이 아니고 골탕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연실색하는 일. 그런 야마다 모모코에게 제정신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엄격한 말투로 너 많은 사람한테 폐를 끼친 모양이구나 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야마다 모모코를 계속해서 에미코를 스토킹한 일에 대해 추궁합니다. 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계속 말하는 동안 야마다 모모코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속해 저쪽 방도 뭐니 그게 섬뜩하게 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더니 야마다 모모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방에 들어갔어? 응? 그러면서 곤혹스러워하는 어머니에게 어머? 아무도 없었어? 하는 소름 끼치는 말을 뱉었던 겁니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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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른 인격이 후덜덜. 갑작스런 호러 전개에 스레 주민들은 공포를 숨기질 못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에미코가 살고 있지 라는 야마다 모모코. 그 발언에 일과 어머니는 얼굴에 경련이 납니다. 어머니가 에미코는 지금 타고 온 차에 타 있다고 합니다만 야마다 모모코는 에? 왜냐하면 아까까지 에미코 있었다니까 라는 수수께끼의 발언을 했던 겁니다. 딸의 영문모를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야마다 모모코에게 달려듭니다. 그걸 말리러 끼어드는 일. 어머니를 복도까지 끌고 와 진정시킨 일은 모모코에게 이름 좀 알려줘도 될까? 라며 조심조심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요? 라고 반문하는 야마다 모모코. 하지만 그 후 30초 정도 침묵이 계속된 후 야마다 모모코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뛰어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어 서둘러 구급차를 부른 일.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모모코에게 달려들었을 때 다쳤을지도 모르니까 경찰에 연락해야만 한다는 것.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일이었습니다만 의무적인 것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떤 일인지 일에게 물었는데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은 미키와 에미코에게 허락을 받고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건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경찰 아재가 스토커? 경찰에 제대로 알리긴 했어? 물어봤는데 일은 알렸다고 봅니다 며 시치미를 뗍니다. 그 후 서류 작성만 해달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로 간 일. 경찰서에 도착해 서류에 사인할 때 아, 스토커 당했다고 했었지? 묻는 경찰. 아, 예, 친구가 당했는데요. 그거 고소할 거야?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경찰이 말하길 야마다 모모코는 정신적으로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감정 후 그게 확정지어진다면 스토커로는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은 경찰서에서 나와 차로 돌아가서는 에미코와 미키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일은 야마다 모모코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다중의 인격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합니다. 또한 야마다 모모코가 에미코 신용을 했던 건 지나친 방어 기제는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 일. 즉 남친을 빼앗긴 쇼크로 인해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결과 모모코는 내가 에미코가 된다면 아직 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게 된다 하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일은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에미코도 그 사람과 헤어져 버린 것으로 인해 자신이 에미코일 의미가 사라지고만 야마다 모모코. 그런데도 얼굴도 에미코가 되어버린 상태라 야마다 모모코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 것 아닌가 일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야마다 모모코가 에미코를 사칭해 마치콘에 참가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스레 주민들의 여러 억측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마치콘에서 남자를 낳기 시작한 것 같아. 에미코의 지인과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위험한데도 말이지. 에미코로 완전히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에미코로서 취급당하고 싶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모모코라고 하면서 모든 걸 리셋하고 사귀라고 한 건 아닌지 인간의 마음은 복잡, 기괴하네. 이래 친구 앞에서 에미코와 모모코 양쪽 얼굴을 보여주고 진짜 모모코 쪽을 고르게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했던 걸까? 현실적으로는 너무도 엉성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런 걸까? 또한 야마다 모모코의 방에 붙어있던 사진에 그어진 X 표시에 대해서는 자기 얼굴과 다른 얼굴에 X 표시를 한 건 아닐까 추측된다는 일.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갈 때 자기 얼굴을 눈에 각인하고 싶었던 걸까 생각된다는 것. 그리고 방에 놓여있던 수수께끼의 3개의 침대도 윗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3개의 침대는 어떤 식이었어? 침대 커버나 베개 같은 게 각각 누가 쓰는 건지 3개 나뉘어져 있었어? 쓰인 흔적이 있던 건 하나뿐이었을까? 여기엔 스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추리가 나옵니다만 잠깐! 침대가 3개라는 건 인격도 3인분? 나는 침대가 각자 모모코, 에미코, 전남친 아닐까 봤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상해. 정신병자가 생각하는 건 알 수가 없네. 이 침대 질문에 대해선 일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다만 침대 말고도 전신 거울이 가구에 숨겨져 있다거나 전기 스탠드가 4개 있거나 하는 이상한 방이었다고 합니다. 방의 모습에 대해 일은 손으로 그린 재현도를 직접 올렸습니다. 이래 그림을 보고 주민들은 방의 기묘한 모습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냥 말해도 괜찮은데 이게 뭐냐, 무섭다. 솔직히 그런 섬뜩한 방에서 나라면 못 자. 잤다고 한다면 정신 상태가 현대의학 범주 안에 드는지 의심되는 수준이다. 또한 야마다 모모코 어머니에 대해서는 스레 주민들의 추리가 올라옵니다. 어머니 자신은 정신 차리고 살았어도 딸에 대해서는 방임해서 키운 건 아니냐라는 추리. 유소년기의 애정 결핍에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자극되어 나타나고 말았던 건 아닐까 하는 목소리도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야마다 모모코의 가정 환경에도 문제가 있던 건 아닐까 스레 주민들은 저마다 추측했죠. 6일 후 야마다 모모코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는 일. 담당의에게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 에미코와 일이 병원에 와줬으면 한다는 것. 일은 에미코에게 연락을 취해 목요일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회의실 같은 곳으로 안내됐다네요. 모모코의 어머니와 의사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 이번 사건에 다시금 어머니에게 사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담당이 말로는 야마다 모모코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서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마다 모모코는 정신적으로 과부하가 온 상태인 모양으로 엄청난 창난 상태였다고 하네요. 아파트에 찾아갔던 그날, 일이 야마다 모모코에게 이름을 물어봤던 일이 컸던 건 아닐까 담당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야마다 모모코는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걸 알았답니다. 그럴 게 그녀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그걸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할 정도였다네요. 환청, 망상 등의 증상도 있어 당분간은 입원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 이후로 에미코와 일에게 폐를 끼칠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담당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담당인은 에미코와 둘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일과 모모코의 어머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의사와 에미코가 이야기를 마친 뒤 이번에는 일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 일은 담당이가 기다리는 방을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담당이에게 질문 공세를 받는 일. 모모코 방에서 기억나는 부분이나 이야기 나눴을 때 인상 등을 대답한 후 거꾸로 질문은 없는지 담당이가 묻습니다.
일은 신경 쓰였던 3개의 침대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사 시점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것. 또한 야마다 모모코의 병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단정짓기에 정보가 너무 모자라지만 5개 정도의 병명은 붙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은 모모코의 어머니에게 상담을 권하는 쪽이 좋겠다고 의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후 에미코는 앞으로 더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됐다며 서약서는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귀가한 일에게 스레 주민들은 칭송의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일단 일 고생했어. 일 수고했어. 친구는 완전히 외톨이 됐네. 수고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3개의 침대 수수께끼는 결국 미궁에 빠진 채 끝나버렸네요. 그리고 어느 유능한 스레 주민이 야마다 모모코의 마음속에 대해 추측합니다. 성형에 따른 정신장애인가? 예뻐지기 위해 성형한 게 아니고 에미코가 되기 위해 성형한 것으로 자아가 갈 곳을 잃어버린 것 같아. 에미코의 연주를 이용해 마치코네는 나갔지만 원래 자기가 인기가 있는 건지 에미코로서의 자기가 인기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를 몰아넣은 대상 그 자체로 자기가 변해버리고 말아 점점 자기 모순을 반복하게 된 건 아닐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 에미코의 방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도 자기 안에 에미코를 어떻게든 자기에게서 떨쳐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말이지. 하지만 거기에 봉인하려고 했던 건 과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되어 온 본래의 자신이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 말을 들은 다른 스레 주민은 재미있는 가설을 세웠군. 그 가설을 기준으로 어쩌면 그 3개의 침대는 셋 모두 에미코가 자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 에미코의 방. 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 에미코를 떨쳐내려 봉인하려 했는데 거울을 본 순간 문득 깨닫게 됐을 때 자신은 다시금 에미코가 되어 있는 거야. 에미코로서 행동하고 있는 거지. 이래선 안 돼. 다시 그 방에다 가둬야 해. 재워야 해. 사라지게 해야 해. 하면서 말이야. 의식을 반복하다가 침대가 늘어나 버린. 물리적으로는 침대는 3개라도 의식은 3번이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되었을지도 몰라. 무섭다 이거. 그리고 에미코를 떨쳐내려는 행위는 자아의 일부를 포함 여러 가지를 조금씩 떼어내는 행위도 되면서 점점 정신적 균형을 잃고 병을 앓게 된 건 아닐까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야마다 모모코의 수수께끼는 많고 조현병의 무서움과 인간의 무서움을 느끼며 스레아는 공포에 빠져 결말을 맞았던 겁니다. 친구가 마치코네에서 만났던 에미코의 정체는 정신적 이상을 지닌 야마다 모모코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야마다 모모코의 방에 있던 3개의 침대는 대체 뭐였던 걸까요? 어쩌면 스레 주민들이 말한 대로 야마다 모모코는 그 방에서 에미코를 자신 안에서 떼어내는 의식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에미코의 방 침대에는 야마다 모모코가 떼어낸 에미코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